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화학 변화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물이 전기로 분해되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반응이 있죠. 이런 화학 반응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숫자로 나타낸 식을 말하는데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예로 들어서 반응식을 단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반응물의 경우 이번에 물이죠. 그래서 H2O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향하게끔 적어주면 되고요. 생성물로는 수소와 산소가 있죠. 그래서 수소, 그리고 산소가 있으며 관련된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반응식에서는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수가 같아야 하죠. 이 반응식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산소의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반응 전에 산소 원자의 개수는 1개지만 반응 후에는 2개죠.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응 전 물질인 물에다가 개수 2를 곱해주면 개수는 맞춰지죠. 반면에 이제 수소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2, 총 반응 전에 4개의 원자가 반응 전에 있는 반면에 반응 후에 2개밖에 없죠. 따라서 2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탄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수가 1이 있겠지만 생략 가능합니다. 이제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가 같아졌습니다. 이를 반응식의 개수 조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물질의 상태를 괄호 안에 적어줘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L, liquid, L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수소와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기체이므로 G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외에도 고체의 경우에는 S, solid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aqueous라고 해서 AQ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원소를 포함하는 그러한 화합물의 반응식을 맞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개수를 문자로 두고, 예를 들어서 에탄올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 또는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식에서 모르는 개수를 A, 그리고 B, 그리고 C, 마지막으로 D로 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 원소의 개수가 보존되도록 방정식을 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관련된 원소라고 하면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산소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응 전 탄소 원자 개수 같은 경우 에탄올 한 분자당 탄소 원자가 2개 포함되어 있고 개수는 A이기 때문에 반응 전 탄소 원자의 개수는 2A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 개수는 달라지면 안 될 텐데요. 몇 개 있는지 보게 되면 H2O 물 분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탄소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분자당 탄소 원자가 1개 있고 개수로서는 C이므로 반응 전후 달라지면 안 된다. 2A는 C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에탄올 분자에 한 분자에 몇 개 포함되어 있냐? 5개? 아니죠. 수소 원자 뒤에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총 에탄올 분자 한 분자당 수소 원자 6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응 전 수소 원자는 6A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물 분자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D 해서 6A는 2D가 될 겁니다. 간단히 나타내면 3A는 D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한 분자에 산소 원자 1개 포함되어 있으므로 A라고 하면 될 거고요. 다음 산소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 2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B라고 하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산소 원자 2C, 그리고 물 분자에 의해서 산소 개수 D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 자리에는 2A를 넣을 수 있을 거고 D 자리에는 3A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산소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이 C는 4A라고 나타내고 D의 경우에는 3A라고 나타내며 변을 정리하면 2B는
6A가 될 테고 B는 3A가 되겠죠. 즉 B 자리에는 3A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B, C, D 자리에 각각의 값을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B 자리에 3A, 그리고 C 자리에 2A, 그리고 D 자리에는 3A를 적고, 다음 A는 다 약분할 수 있겠죠. A 다 약분하면 남는 개수가, 즉 에탄올에 대해서는 1이 남을 거고, 산소 분자에 대해서는 3,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2, 그리고 물 분자에 대해서는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각각 1, 3, 2, 3이 될 거고, 개수를 나타낼 때는 항상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야 되고 양의 정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화학 반응식은 어떤 정보를 주는지인데요. 화학 반응식은 단순히 반응물을 생성물로 변환하는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반응식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예로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여기서는 상태가 기체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생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먼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한다, 즉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생성물로서는 물, 수증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 그리고 수증기 전부 다 상태가 기체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반응식의 개수는 물질 간의 반응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때부터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정량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응식의 개수비는 2대 1대 2입니다. 즉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하면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이 2개, 1개, 2개를 그대로 뭐로도 바꿀 수 있다? 네, 몰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수소 분자 2몰과 산소 분자 1몰이 반응해서 물 분자 2몰이 생성된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따라서 반응 개수 비와 물질의 반응 비,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질의 양의 비는 일치합니다. 어떻게 지금은 일치합니까? 2대 1대 2, 2대 1대 2로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참고하자면 몰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입자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자수로 변환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곱하는 아보가드로 수는 이 수소 분자에 대해서 곱하는 아보가드로 수나 탄소 분자에서 곱하는 아보가드로 수나 물 분자에 대해서 곱하는 아보가드로 수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다 동일한 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동일한 아보가드로 수, 동일한 아보가드로 수, 동일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B인 2대 1대 2는 바뀐다, 유지된다? 유지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자수 B에 있어서도 그 값은 2대 1대 2가 유지될 수 있겠죠. 더군다나 관여하는 물질들이 다 상태가 기체라면, 그리고 전부 다 0도씨 1기압이라는 특정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몰수를 부피로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1몰의 부피에 해당하는 22.4 리터 퍼 몰 값을 각각의 몰수 값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몰에다가 곱해지는 22.4리터, 1몰에 곱해지는 22.4리터, 2몰에 곱해지는 22.4리터. 그러면 곱해지는 값이 다 동일하게 22.4리터가 곱해진다면 그 반응 부피 비 역시나 비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고 2대 1대 2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피 비도 동일하게 간다는 겁니다. 이제 질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몰수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해당 물질의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 몰 질량이라는 것은 물질마다, 즉 화합물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몰 질량이 얼마? 2g per 몰이죠. 그러면 이 몰에다가 곱해지는 값이 2g per 몰이 곱해질 거고, 그렇게 나온 값은 4g이 되겠죠. 자, 다음 뒤에부터는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몰 질량이 얼마입니까? 32죠. 나오는 값은 32g이고,
물 분자의 경우 몰 질량은 18g/몰이죠. 그럼 곱하기 18을 하게 되면 나오는 gat은 36g입니다. 이렇게 나온 값은 4g, 32g, 36g이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서는 1대 8대 9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앞서 살펴봤던 반응 계수비, 물질의 양에 대한 비, 분자수에 대한 비 혹은 입자수에 대한 비, 부피비와 같지 않죠. 유일하게 다른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값은 유지되냐? 반응 전 질량의 합과 반응 후 질량의 합은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질량 보존은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